보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모두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 인재를 기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업 모델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창의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창의적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성향도 생각하자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인성에 있어서는 저도 선생님께서 인성하면 도덕성만 생각하시는데 이 도덕만이 아니거든요. 그게 기본이고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정의적 특성이라고 그러죠. 이 어펙티브한 측면의 모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정직 약속 이런 거가 도덕이 아니냐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는 요소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해왔던 그러한 학교 교육의 바로 교육의 기본은 인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늘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창의성은 또 어떻게 가르쳐서 교과를 통한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범교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범교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바로 교과를 초월한 모든 교과에 해당되는 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교과 초월하고 그런다면 초월만 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어떤 교과에만 한정이 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모델이 뭘까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50개도 너무 많다 했는데 한국은 51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51개의 창의적 기법 중심의 수업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하나씩 나눠드린 거 있죠. 오늘은 열기법 못하기 때문에 연폭 기법의 활용이라는 걸로 해서 이런 것이 51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크레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크레존에 이거가 모두 다 올라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홈페이지 영양부적으로 그동안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이제는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 교육의 수업 모델이다 하고 해서 이 창의적 사업 기본 모델이 이제 보시면은 색깔을 다 내용이 똑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납작, 여행,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해가지고 이런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 이렇게 해서 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기법은 어느 한 면에서 가장 쓰기 좋다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표시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꼭 이 기법은 초등에서만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특히나 납작 여행 같은 거를 처음에 우리가 모델 개발하는 게 발표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고등학생들은 우리 수업에서 뭘 쓰느냐 했지만은 실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의 교과 특성이나 또 교과 영역에 따라서 기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걸 해서 아마 초중고등 선생님들께 또 보급이 될 거기에도 넣고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법을 수업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어떤 교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하시면서 이제 액션 러닝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실제 우리 수업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뭐가 참 좋겠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문제는 이건 것 같아. 대안을 좀 같이 찾자. 이걸 이 안에서 바로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은 어디 나가서 연수라는 거를 가서 특강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전문가, 교과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전문가들이 경험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찾고 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연수가 좀 이런 스타일 TV에 다양한 그런 수업 기법을 적용하면서 기초 연수는 이제 그냥 특강식이 되더라도 심화 연수는 계속 이렇게 다양화시키면서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연수 끝나고 2기로 넘어가면은 심화 연수를 이렇게 좀 밀어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좀 더 아이들이 구조화시키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밖으로
방출해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트 띵킹의 대표적인 게 막 밖으로 쏟아내고 비판하지 마라 그러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떨 때 브레인스토밍이 좋을 때가 있고 그걸 좀 정리하면서 어떤 결과로 끌어나가려고 할 때 연구 기법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구조화시키는 데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제 과제에 따라서 연구 기법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는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때로는 1시간을 쓸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수할 때 제가 써보니까요. 선생님들 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또 연수 프로그램 연수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수학여행이 앞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수학여행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가 되건 활용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가운데 그 칸에 가장 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자동차 우리가 좀 혁신적인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자 이제 팀에서 의논하는 거예요. 팀에서 의논하고서 그래 우리가 이번에 만들 제품은 자동차야 라고 되죠. 그럼 자동차를 지금 이제 빈칸에서부터 자동차로 이제 결정이 되어졌죠. 그럼 자동차에서 뭐를 고려해야 될까? 바퀴야. 의미가 중요하지. 이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점을 하는데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무조건 다이버전트 하는 거 아니에요. 컨버전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막 쏟아낸 정리해줘야 돼요. 학생들에게 창의적 생각한다고 해서 책임 안 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또 결정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반영이 돼야지 또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럼 하나씩 돌립니다. 바퀴 여기 올리죠. 그동물공도 칸 있지 않습니까? 얘는 여기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났느냐. 바퀴는 조그맣게 하면서 유리로 된 자동차에 인분으로 가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막 논란은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산소도 공급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예측해준 전쟁의 기능도 갖게 하자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의 마지막에는 항상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의 작품에 대해서 또 팀워크 굉장히 팀 프로젝트를 하기도 시키면은 팀워크를 이제 하는데 그럼 자기들이 이제 정리된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작품을 저 같은 경우에 만들어 오고 싶으면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PPT로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나 어떤 형식이든 가장 창의적인 발표를 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시키는 거가 어떤 마을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주 관광의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전국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가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려면 우리 도시의 어떤 특징을 새롭게 한번 개발해 볼 수 있을 거다. 거기에 새로운 뭐를 넣을까? 이제 아이디어를 막 넣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실제 얘가 이 웨일즈 지방 힐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거의 이제 폐허가 되는 도시에다가 사람들은 안 찾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그 시골 마을에 리차드 부스라는 사람이 그 헌책을 이렇게 사들이면서 고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을을 고서의 마을뿐만 아니라 관광지, 새로운 관광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완전히 리차드 부스라는 사람이 옛성이 있었는데 여기를 헌책방으로 개조를 하고요. 사람들이 이 마을을 관광지로 한 번씩 들르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찾는 시골 마을이 돌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예를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새 마을이지만은 소인들이 관련된 뭐라든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로고송을 만들게 하는데 실제 되게 음악 다운받아서 노래 넣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애들이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요.
그 다음 이제 애들한테 채점을 시킵니다. 애들만 채점시키면 여기 우리가 네 팀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팀을 제외하고 딴 팀에 대해서 채점을 하게 하는 거지요. 대신 이제 학생들에게 딴 팀을 낮춰서 내 팀이 빛나게 하는 거, 이건 절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채점 기준을 창의성에 대해서 주면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 무조건 창의성이다 이러기보다 또 창의성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채점을 해봅니다. 평가를 해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팀원 소개가 얼마나 참신한가, 그 주제가 구창적인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다니는가, 또 이 마을송이 이제 개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뭔가의 마을에 그냥 동물마을 이게 아니라 이 동물마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름 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광고 같은 광고 만들 때도 그 헤드에 카피하는 거라든지 헤드라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로고송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이 마을로 오세요 하면 홍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글을 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우리가 함께 작업을 한 이 그림으로 붙여놓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마을하고 뭐 저 그림하고 뭐가 맞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으면서 어필해서 사람들이 쫙 몰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홍보 이거를 설명할 때 그런 것까지 아이들이 발표하고 사람들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짧은 글 속 함수 있는 글쓰기 이런까지를 모두 다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 만약 그 다음에 뭐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됐다면은 과제를 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료를 잡지나 뭐 다 해가지고 한번 넣을 거를 찾아와라. 그다음 붙이겠다. 그럼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간다. 뭐 그 다음에 뭐 노래를 한번 다 받아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개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을 쓸 때는 짧게 잡고 연결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시간을 공동 쓸 수 있으면은 그 시간을 부조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교과에서 또 목표하고자 하는 거에 맞추어가지고 애들이 재밌게 하면서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효과도 있고 아이들 이 팀에서의 이런 팀웍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창의적 아이들 발표도 기르고 이런 우선 산수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산수 중에 가장 기본이 뭐죠? 덧셈입니다. 덧셈. 자, 이게 뭐죠? 천. 그 다음에 뭐 하셔야죠? 예, 1030.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다시 천. 예. 너무 어렵나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 저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는 5천이라고 얘기하죠? 예,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분명히 저는 트릭을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연수를 가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각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뭐 하는데 이런 기법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자 학생이 돼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유 중에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유가 친근감이 가시나요? 이게 지금 비음이 좀 안 좋아서 이 노란색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마도 이쪽 걸 많이 드셨죠?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메일에서 이 하얀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 지금 뭐 상식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초코 우유는 뭔색이요? 초코색 딸기 우유, 썰거초, 흰 우유는 하얗죠. 그럼 바나나 우유는 뭔색이어야 될까? 이 양반이 지금 당신이 무슨 갈릴레오요? 딸기래요? 이 양반 그러면 뭐 팩트랑이니까 그들이 팩트 주시나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당연하다는 거야. 이거 뭐야? 바나나가 노랗지 어떻게 바나나가 하얘요? 아니 그게 껍질이 노란 거지 먹는 부분은 하얗다니까요. 아버님 이상하시다. 바나나가 노랗지 왜 하얘요? 아니 이상하다니요.
보니까 혜리가 그렇게 바나나처럼 삐뚤어지잖아요. 바나나 껍질을 까보면은 분명히 속은 하얀데 자꾸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연못 속에 오리와 거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육이 되는데 머리가 11하고 다리가 36개일 때 각각의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겁니다. 한 2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초. 각각은 몇 마리일까? 아마 여기 수학과에도 오신 분 있으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각각 몇 마리일까요? 네, 4마리, 7마리. 예, 좋습니다. 시간 계산 바로 말씀.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 경험치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치가 뭐죠? 내가 경험이 있다. 학교 경험에서 아이들을 많이 갖는 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 트라이얼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이거죠.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많이 하셨어요. 학부모는 아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x 플러스 y는 뭐 이거 아마 아셨을 거예요. 2x 플러스 4y는 얼마? 그래서 x는 뭐 y는 얼마? 아마도 이렇게 접근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유치원 아이들, 알고리즘이 없고 경험이 없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 번째는 유치원 아이들은 머리를 우선 그려죠. 네,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서 쭉 그래서 위로 딱 그립니다. 예, 그래. 2개는 오리구나. 4개는 고기구나. 그래서 뭡니까? 각각이 4마리, 7마리. 자, 오늘 이렇게 문제를 해결. 오늘 내가 학교 경험이 교사 경력이 내가 20년이고 교사 경력이 얼마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학생인데 아니면 물론 선생님인데 내가 이 연꽃 기법 즉 창의 그 기법 모델을 수업에 적용했을 때 이걸 적용 방안에 여기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아마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수법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액션 러닝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들 마음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십사. 이렇게 문제를 다. 그래서 원래 액션 러닝을 하면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구호도 외치고 서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임팩트 있게 하셔야 되고 아마 쉬는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초등이 2반, 고등 2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팀명 그라운드를 정하고 맨 마지막에 성찰까지 그리고 풀세트를 배워 가셔야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아니면 뭐 같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15초 정도 소개를 하고 뭘 할 거냐면요. 군인 명칭을 하나 그냥 정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룰은 뭐 적극 참여하자, 핸드폰을 받지 말자, 우리 화장실 가지 말자,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3가지를 정하고 마지막에 구호, 아싸, 아니면 아자, 뭐 이거 구호를 좀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뭐 구호를 해봤습니다. 소개 전에 포스트잇을 사용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잇은 한 장에 한 가지 아이디어만 써라. 그 다음에 읽기 쉽게 인쇄처 잉크를 보고 싶게 포스트잇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것은 아마도 네임펜이나 네임펜이 없는 곳은 유선 매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딱 5분 동안 군인 명칭 그라운드를 군인 구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군인 명칭 그거 뭐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거입니다. 그거. 저는 이름만 이거 하고 자 전체 통제하겠습니다. 자 각 팀의 그 러닝 코치가 계시지만 제가 시간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메인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조금 지나지 않은 팀들은 하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군인 명칭 그라운드 룰 군인구호까지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할 때는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연꽃 기법을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죠 원래. 자 브레인스토밍 너무 잘 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그죠? 절대 비방하지 않는다, 자유분방을 추구한다, 양을 추구한다, 남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뭡니까?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들. 그건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느낌이 해놓으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왕따 집단 분위기도 초창기 때는 선생님이 직접 해주다가 많이 익숙해지면 후반기 때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 서서 하는데 잘 안 점수를 따기 되는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좀 잘하는 애를 쫓아가겠죠. 그 옆에. 아 이거 그룹핑입니까? 너. 아 이거 뺐잖아. 자, 전체 통제하겠습니다. 자, 각 팀의 포스트잇도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개가 남아서 이제 5분, 시간은 5분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문제점 중에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갤러리 아이디어에서 낸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자, 우리가 이 액션 러닝은 현업에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것을 하나만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8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 우리 자, 갤러리 아이디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빼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중에 한다든 아니면 갤러리 아이디어 너무 좋았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현업에 적용해야 될 걸 2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다팅을 쓸 건데 다팅을 써서 가장 중요한 것에 다팅을 2개를 점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에 하나의 점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발된 것이 그거를 이제 우리 조에서는 현업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죠. 그런 거 봐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각 팀에서 가장 많이 선정한 것을 별표를 쳐주시고 자, 그럼 맨 마지막 장표를 보면 맨 우측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해결방 발표 시트가 있습니다. 발표 시트. 발표 시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문제점 해결 방안 정한 거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트인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마지막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표 끝냈어요. 예를 들어 발표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요 성찰입니다. 자, 여러분 성찰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액션 러닝 기법을 가지고 이런 것을 2시간 동안 여러분이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얻었는지 아니면 어떤 게 느낀 점이 있는지 야, 내가 이번에 차항에서 포럼에 가서 내가 현업에 가서 이런 거 해야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배운 거 하나만 적어서 각 팀의 그 포실리테이터를 주세요. 그럼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서 붙이겠습니다. 네. 주세요. 배운 것만 우선 주세요. 배운 거나 얻은 것 뭐가 있다. 하나 쓰세요. 하나 써서 붙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느낀 점도 하나 쳐서 그냥 이렇게 쭉 다 해주세요. 네, 그냥 순서 관계없이 지금 마무리를 하실 텐데 이렇게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우선 배운 거를 빨리 적어서 갖고 와주세요. 네. 실행까지 다 쓰셨죠? 자, 쓰시고 지금 전체 시간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아까 1시에 모였던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잠시 몇 개만 제가 읽어보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실행까지 다 쓰셨나요? 예. 자, 실행까지 꼭 써주십시오. 예. 오늘이 좀 많이 바쁘죠. 쌍땡하면 이게 좀 여유되기까지 그런데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오늘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실행까지. 이따 같이 저거 사진 찍어야지 더 되게 큰 자료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각각의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거 각각 3개만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개만 한번 드리고 아무거나 끼는 거 한번 보고 마무리 짓까 합니다. 자, 우선 성찰 배운 것 중에 여기 현장 수업 적용함의 고려점 이런 거 썼고 액션 러닝 기법 학습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연법 기법의 활용법을 알았다. 자, 느낀 점은 예, 눈에는 띄웁니다. 재미있다. 예, 정말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다. 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예, 다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종이를 많이 붙인다. 어쩔 준비한다. 예, 그런 게 일단 보였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예. 자, 실행까지 하면 저는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겠다. 적용하시겠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시도해보자. 갤러리고. 예,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바로 공부해보자. 연습 기다리지 말고 함께 이상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간들이 사실 좀 부족한데 오늘 포럼을 통해서 간단하게 했는데요. 우선 오늘 일어서서 대표로 고생하신 각 포실계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요,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고생하신 임재현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셔서 듣고 마지막에 토론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연습 필요성도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해 주셔서 정리되실